I'm so blessed to be in the company of such wonderful musicians. This is a dream come true, and all I can say is believe in yourself and don't give up because there is a spot on that stage for you. Good night. 되게 되게 한국의 싱 어게인 헐리우드엔 스타 탄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리메이크가 된 작품 스타이즈 본입니다. 제가 또 레이디 가가 제로 아니겠습니까? 포커페이스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광대가 막 승천을 하셔. 스타이즈 본이 레이디 가가의 커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레이디 가가가 이제 지금의 팝스타로 자리한 게 데뷔한 게 2000년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2013년 11월에 발매됐던 세 번째 앨범 아트팝이 별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4집 칙 투 칙이 전설적인 뮤지션으로 꼽히는 토니 베넷이랑 같이 콜라보를 했던 앨범인데 그게 좀 괜찮은 반응을 그런대로 얻긴 했지만 사실 2016년과 2017년이 말하자면 그 이후에 레이디 가가에게 굉장히 좀 전환점이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좀 쉬어가야 돼, 근데 조금. 너무 계속 터트리면 위험합니다. 2018년에 개봉한 이 스타이즈 본으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영화 사운드 트랙은 600만 장이 넘게 판매가 되었고요. 특히 타이틀곡 샬로우는 유튜브 10억 뷰를 돌파를 했고요. 팝콘 가게에서 쉘로우 불러야겠어. 그리고 이제 레이디 가가는 올해 말에 개봉 예정인 리들리 스콧 감독의 신작 구찌라는 영화의 주연급으로 캐스팅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국가를 불렀고 TMI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정말 투머치네요. 스타이즈 본 줄거리 함께 보겠습니다. Is there something else you're searching for? I'm falling. In all the good times I find myself. When I die. Hey. What? I just want to take another look at you. Is that alright? 브래들리 쿠퍼는 뭐랄까 정말 어떤 한 직업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배우가 아닌가 싶은데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든지 셰프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그 직업에 대한 어떤 과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증이 굉장히 부족해서 좀 어색한 느낌이 아니라 딱 그 직업에 맞는 유니폼을 입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쁘게 말하면 어딘가 꼬인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할리우드 미남 스타일의 배우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필모그래피들을 보여왔는데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의 로켓 라쿤도 그렇고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에서 굉장히 내면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인물을 맡기도 했었고요. 행오버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믹 연기에도 좀 일가견이 있는 배우 같아요. 게다가 또 레이디 가가 역시도 팝스타인 배우가 팝스타로 거듭나는 캐릭터를 연기를 한다라는 거니까 이 영화에서 레이디 가가의 캐릭터도 특히 인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 자체로 좀 자전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최근에 제가 허니복이라는 영화를 이제 봤었는데 트랜스포머로 관객들에게 잘 알려진 샤이아 라보프의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소시적에 자기 아버지의 역할로 출연을 하는데 아이를 학대하고 굉장히 상스러운 언행의 폭력적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본인이 연기를 하면서 그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찍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일종의 영화가 좀 치료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사이코 드라마라는 치료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일종의 역할극을 통해서 롤플레잉을 통해서 영화를 대중에게 내놓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객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레이디 가가가 본인의 역할을 연기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인 것 같습니다. 가수인 배우가 영화에서 가수를 연기를 한다거나 영화 속의 배역의 직업도 배우인 경우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그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입체적인 얘기거리들이 생겨나는데 가령 이제 클라우즈 오브 시스마리아의 줄리엣 비노시라든지 그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에서의 그 카트리네 드네브 같은 그런 배우들은 영화에서 자신이 연기한 캐릭터도 그 직업이 배우예요. 그런 것들 이제 연기를 연기하는 거죠. 음악 영화랑 뮤지컬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한국 관람객들은 거기 환장하는 것 같아. 본투비 블루라는 영화를 보면은 재즈를 1도 제가 모르니까 저 주인공이 지금 연주를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망치는 건지 그거 자체를 몰라. 원스가 어떤 음악과 사랑
그리고 라라랜드가 어떤 예술가 아티스트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화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타이즈본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에 대한 영화처럼 보이기도 해요. 극중 대사에서도 나오죠. 남들이 들어줄 노래를 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남한테 들려줘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내 방식대로 들려줬는데 그게 통한다는 거는 재능이다. 뮤지션은 그 12개 음을 자기 방식대로 들려주는 것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결국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나. 모든 게 좀 반복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연주를 하듯이 살아가는 것이고 누군가는 아예 뭐 귀를 막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예술적인 의미에서의 음악보다는 뮤지션, 즉 쇼비즈니스 세계의 어떤 명암을 뛰어나게 다루고 있는데 일단 이미 정상급의 스타였지만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무명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스타로 거듭나게 되는 인물이 그려지죠. 처음으로 이제 듀엣 공연을 해서 유튜브계에서 어떤 유명해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음악 자체보다도 음악 산업에 종사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어떤 흥망성쇠라든지 그런 명함을 업계에서 일어나는 인물들 간의 뭐 관계, 사랑이나 뭐 갈등들 그런 것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60대에 사고를 쳐서 태어난 아들이 주인공 잭슨입니다. 잭슨은 뭐 엄마 품에 제대로 안겨본 적도 없고 어려서 그 누구의 보살핌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도 어떤 내면의 상처로 고통을 받는데 그래서인지 영화 속의 잭슨의 캐릭터는 뭐 다 큰 어른이지만 불안에 떠는 소년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외면을 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어떤 음악 세계로 들어갔는데 결국 이 청력에도 이상이 생겨버리는 거죠. 엘리가 즉석에서 부르는 노래가 이제 쉘로우인데 그의 내면에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고 위로를 해줍니다. Tell me something, boy. Aren't you tired trying to fill that void? Or do you need more? Ain't it hard keeping it so hardcore? 영화를 보면은 한 스타의 공연, 잭슨의 공연에서 시작을 해서 그가 사랑한 또 다른 스타, 엘리의 공연으로 끝이 나잖아요. 제목에서 스타는 뭐 분명히 엘리일 가능성이 많겠습니다만은 사랑을 위해서 어떤 그가 희생을 하고 외로움 속에서 투쟁했던 어떤 잭슨 역시 또 스타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국면에 있을 때 등장하는 노래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가오는 요소들입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잭슨이 부르는 자기 왕년의 히트곡이 있죠. Maybe It's Time이라고. 그러니까 가사를 보면은 Maybe it's time to let the old ways down. 지금 자기가 엘리와는 달리 하락세에 접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커리어 측면에서 자기가 성공한 방식과 엘리가 성공한 방식이 다를 것이고요. 라떼가 통하지 않는 거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이런 가사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잭슨 본인이 지금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가 SNL 데뷔 무대에서 부르는 그 Why Did You Do That이라는 곡이 있죠. 그거는 딱 듣고 봐도 양산형 팝 노래 같은 노래예요. 가사도 너무 통속적이고 상업적이거든요. 잭슨은 그 노래를 듣고 엘리한테 가서 실망했다, 뭐 이런 못생겼다 그런 식으로 혹평을 하는 거죠. 나훈아 선생님이 BTS 다이너마이트 부르는 거지. 어떤 상황에서 누가 부르는 그 노래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운드 트랙을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배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딱 두 장면 정도 뽑고 싶은데 첫 장면은 영화 초반에 두 남녀가 이제 처음 술집에서 만나는 장면인데 그 라비앙 로즈를 부르잖아요. 그 자체로도 음악 영화의 포문을 팍 여는 굉장히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그 잭슨의 시선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맛있는 음식 이렇게 진수성찬을 싹 보는 느낌이잖아요. 매혹됐다는 게 저런 거일 것 같고 뮤즈를 영접한 사람의 느낌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 장면이 저는 찐인데 형과 동생 간의 어떤 뭉클한 감정이 그려지잖아요. 그 서사만으로도 영화를 따로 떼서 만들 수 있을 정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형이 동생을 차로 데려다주면서 나오는 굉장히 울컥한 장면이 있는데 브래들리 쿠퍼가 이제 차 문을 쫙 먼저 깔면서 한참 동안 막 망설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You idolized, wasn't that?
옥타브 내에서 12개의 음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이다 라는 대사가 있는데 Music is essentially 12 notes between any octave. 12 notes and the octave repeats. It's the same story, told over and over. 그거 자체가 이 영화 만든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스타이즈본은 브래들리 쿠퍼의 감독 데뷔작이면서도 그렇게 막 야심찬 작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요소들을 보면은 1937년작과 1954년작과 1976년작의 주요 요소들 설정들을 적당히 배합을 한 작품이에요. 이야기 구조도 크게 다르지 않고 게다가 그 반복의 모티브라는 게 영화에서도 계속 나타나는데 영화의 주요 사운드 트랙들은 대부분 2번 혹은 3번씩 반복이 되고요. 말하자면 그 반복이라는 것 자체가 이 영화의 중요한 이야기이자 모티브를 풀어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면이 있는데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잭슨이 엘리를 부르는 것도 영화에서 2번 등장을 해요. Hey, What? I just want to take another look at you. 결국은 4편에 걸친 스타이즈본이 결과적으로 4편 모두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에.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그런 명암을 조명하는 얘기는 많이 있는데 2018 버전의 스타이즈본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좋은 이야기라는 게 과연 뭘까에 관해서 이 스타이즈본이 굉장히 좀 좋은 모범적인 사례처럼 저한테는 느껴져요. 오늘의 팝콘각 얘기해보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조금 더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하는 곳이 전 깊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얕은 곳이라는 곳이 오히려 망설이는 부분, 도전을 할까 말까, 내가 이런 기로에서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이고 이 두 인물이 영화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만큼의 어떤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깊은 곳으로 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곳으로 틀어지더라도 나를 어디서든 스타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는 건 나에게 이야기를 선물해주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잭슨도 엘리의 선물을 받았고 엘리도 그렇죠. 잭슨의 선물을 받은 듯한 그런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re far from the shadow.